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천 수장입니다. 오늘은 중국 메모리 반도체. 중국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두 개입니다. D램하고 낸드입니다. 어디까지 왔느냐. 제 이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면 또 댓글 다시는 분이 있는데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엄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부풀려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 추격 속도가 상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창신 메모리가 십몇 년 전에 삼성의 기술진을 빼갔죠.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기술을 훔쳐가서 18나노 공정을 완성을 했는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그 비밀의 이야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것이 대법원 판결로 끝나서 미국의 ICT 거기에다가 삼성이 제소를 하면 중국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에 접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CXMT 창신 메모리입니다. 28년 내후년입니다. 중국 내에서 필요한 D램의 절반을 작업할 수 있다는 얘기요. 그런데 이렇게 커지면은 삼성이나 SK가 중국에 팔아먹던 D램이 이게 좀 수출에 지장을 줄 수도 있죠. SK 하이닉스 독점이 흔들릴까? 자, 이런 얘기, 흔들릴 거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은데 저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이 당장 한국 메모리 반도체를 추월한다는 주장은 과장입니다. 너무 뻥튀기 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기술이 뒤처져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도 또 위험합니다. CXMT 창신 메모리는 최첨단 HBM보다 범용 D램이 주류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수시장이 워낙에 크니까 그 시장을 타겟만 해도 엄청난 수익을 이룰 수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28년은 중국이 역정당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글로벌 D램 시장이 기존 3강 체제에서 사실상 4강 체제 빅4로 넘어갈 그런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픽 제가 만들었습니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 어디까지 왔나? CXMT의 물량은 위협입니다. HBM 기술은 아직까지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세계 D램 시장의 점유율을 한번 볼까요? 26년 2분기입니다. 매출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39%, 이 HBM에 너무 집중했던 편중됐던 SK 하이닉스가 26%로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이 25%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신 메모리가 7%, 어떤 데 통계를 보면 8%라고 얘기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지금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지금 그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 같은 데 보면 뭐 나냐 테크놀로지라고 아주 뭐 점유율이 한 2, 3% 된 그런 데도 있습니다. 자, 월 D램 생산 능력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300mm 웨이퍼 기준으로입니다. 삼성전자가 월 한 60만 장. 야, 이게 삼성이 얼마 전까지 60만 장이었는데 지금 70만 장이 됐습니다. SK 하이닉스가 55만 장. CXMT가 한 30만 장.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28년에 이제 55에서 60만 장이 될 것이란 얘기죠. 그러면 28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뭐 SK 하이닉스하고 동등 내지는 뭐 추월할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D램 수율을 한번 볼까요? 자, 웨이퍼는 그렇다 치는데 이 수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원비입니다. 삼성에서 이제 원비 D램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잊혀지고 좀 실패한 D램 중에 하나인데 수율이 92%라고 합니다. 삼성의 원시, 지금 원시는 75에서 80이 넘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SK는 원시가 수율이 이제 거의 90%에 근접을 했습니다. CXMT는 약 90%라고 얘기합니다. DDR5 17나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뭐 똑같은 출발선은 아닙니다. 기술 격차를 한번 살펴보면 한국은 원비 원시하고 이제 HBM4, HBM4E, 그 다음에 HBM 점유율은 79%, 그러니까 삼성하고 SK를 합치면 79%입니다. 중국을 한번 볼까요? 17나노에서 DDR5입니다. 삼성하고 SK는 지금 11나노, 12나노, 그 다음에 0나노까지 지금 머지 남았는데 아직까지 중국은 사실은 뭐 한 2, 3세대, 2, 3년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줄이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약 2, 3세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HBM 같은 경우는 지금 HBM 3를 생산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실물은 안 나옵니다. 당장 역전은 아닙니다. 범용 D램에 이제 집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중국 내수 시장을 흔들어 버리겠죠. 중국 정부에서 뭐 뒷받침을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이렇습니다.
중국 반도체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D램은 창신 메모리, 낸드 플래시는 YMTC 양쯔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는 SMIC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D램을 생산하는 CXMT가 지금 뭐 IPO를 하고 이러면서 총알도 많이 뭐 몇십조 이렇게 하는데, 삼성은 지금 현금이 백수십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SK도 몇 수십조가 있습니다. 뭐 IPO를 해서 뭐 자금을 조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CXMT의 월 생산 능력은 28에서 30만 장, 26년에는 한 35만 장, 28년에는 55에서 60만 장. 앞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당장 지금 그래 본다면 SK나 뭐 마이크론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SK 하이닉스도 지금 펩 증설을 굉장히 하고 마이크론도 하고 있기 때문에 28년에 넘어가서 생각해 보면 뭐 또 게임이 안 될 겁니다. 이제 그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CXMT가 DDR4, DDR3, DDR2도 지금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DDR5라든가 LPDDR5X로 이제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CXMT도 더 이상 저가형 DDR4만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삼성도 DDR4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DDR4를 단종을 하려고 그러는데 워낙에 그냥 고객 수요도 있고 가격이 좋으니까 아직까지 라인을 폐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CXMT의 D램 수율은 정말 한국을 따라잡았을까? 자, 일부 신문 기사를 봤더니 26년에는 23, 2030년에는 50, 2035년은 75%라는 수율이 뜬금없이 나왔는데, 이 수치는 CXMT 수율이 아니라 SMIC, 이거에 7나노 이하 파운드리 공정 수율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가정입니다. 이게 디램하고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창신 메모리 17나노 디램 같은 경우는 수율이 한 90% 정도 달성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는 12나노 원시 공정, 원시 정도의 그 디램 공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 공정에서는 한 장의 웨이퍼에서 더 많은 디램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수율만 가지고 원가 경쟁력을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 수율이 얼마 나왔다 하더라도 뭐 DUV를 가지고 생산한 D램하고 EUV를 가지고 생산한 거하고 같은 300mm 웨이퍼 안에서 생산되는 코어 다이, D램 다이 숫자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CXMT는 범용 DDR5 양산 안정성은 어느 정도 이제 달성이 됐지만, 웨이퍼당 생산량, 전력 효율, 고성능 서버용 D램 제품까지는 한국하고는 동등해졌다고는 절대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HBM3 8단의 적중 수율이 25% 수준이란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의 생산은 지금 아주 소량입니다. HBM3E가 한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 절반은 거의 다 HBM4가 되는 거죠. 세계 D램 점유율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매출 기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39%로 넘버원입니다. 제가 또 얘기하지만 2019년 막 이랬을 때는 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이 거의 뭐 40% 중후반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죠. SK 하이닉스가 HBM에 너무 집중하는 바람에 범용 D램의 생산량을 줄였죠. 그러면서 26%로 주저앉았어요. 마이크론이 25%, 창신 메모리가 7%, 난야라든가 기타 몇 개 차단한 회사들이 그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K를 합치면 67%입니다. 67%, 빅3를 합치면 89%의 과점 시장입니다. 그래서 삼성 닉스가 독점한다 이런 게 아니라 삼성, SK, 마이크론의 3강 과점 시장이라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램 생산 능력을 한번 치러볼까요? 제가 이거 표를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월 한 70만 장, 26년에는 72만 장, 연간으로 봤을 때는 한 840에서 864만 장 정도 보시면 되고, SK 하이닉스는 약 55만 장, 26년 말에는 59에서 60만 장, 연간으로 보면 660에서 720만 장, 마이크론이 37에서 38, 38에서 39, 약 450만 장, 창신 메모리가 약 30만 장, 35만 장, 360에서 420만 장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 양으로 본다 그러면 약 창신 메모리
2.3배, SK는 창신 메모리의 1.8배,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합계는 월 125만 장으로 창신 메모리의 4.2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한눈에 딱 보이시죠?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뭐냐면 300ml 웨이퍼 한 장당 D램은 몇 개나 만들어 줄 수가 있을까? 창신 메모리의 16기가비트 DDR5로 계산하면 요게 다이 반도체 하나를 해결합니다. 약 66.99 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웨이퍼 전체 면적은 7만 657 제곱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총 다이는 970개, 수율이 80%라면 780개, 수율이 90%라면 870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신 메모리의 16기가비트 DDR5는 웨이퍼 한 장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900개가 생산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저게 EUV가 아니고 DUV로 생산됐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의 첨단 공정은 원비하고 원시죠. 이거는 EUV를 사용을 하죠. 같은 16기가비트 용량이라도 다이 면적이 더 작습니다. 왜냐하면 회로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창신 메모리의 16기가비트 DDR5는 이렇게 돼서 약 970개, 그런데 수율이 90%라 그러면 약 870개. 첨단 16기가비트 D램은 뭐 이렇게 했을 때 약 1320개, 그 다음에 1700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 사진은 이게 아마 올 초인가 최태원 회장이 미국 엔비디아를 방문을 해서 젠슨 황한테 웨이퍼 300ml 웨이퍼를 이 HBM4용 그 웨이퍼입니다. 이거를 선물로 증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거 선을 한번 다 그려봤습니다. 다 하고 필요 없는 거 잘라내고 했더니 몇 개냐? HBM4용 D램 다이가 397개예요. 그런데 SK나 삼성이 EUV를 가지고 생산한 이 다이는 몇 개 정도, 최대 한 17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창신 메모리의 수치고 여기는 이제 SK나 삼성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다이수가 1900개인데 만약 수율이 90% 이렇게 된다 그러면 1700개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적은 거죠. 400개 정도 되니까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HBM 그 다이는 D램 다이보다 서너 배 정도 더 사이즈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창신 메모리가 2025년에 3% 수준에서 점유율이 26년에 뭐 7%, 8%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노무라 증권은 28년에 CXMT의 세계 D램 점유율이 약 18%, 세미 아날리시스는 약 17%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픽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전망이 현실화되면 창신 메모리는 단순한 중국 내수 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4위 픽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28년 중국 D램 수요의 50% 공급이라는 거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가 아니라 내수 시장의 50%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국에서 사용하는 D램 절반을 창신 메모리가 공급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HBM 수요도 40%를 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HBM3를 생산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 그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점유율도 제가 지금 이렇게 다 올려놨습니다. 기술 격차는 얼마나 될까? 자, 제품이 이제 창신 메모리가 DDR4, DDR5, LP, DDR4, 5 뭐 이렇게까지 올랐다고 보고 DDR4는 창신 메모리는 안정적인 생산 단계에 넘어갔죠. 우리 한국하고는 격차가 상당합니다. DDR5, LP, DDR5는 이제 창신 메모리가 본격 생산을 하지만은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LP DDR6를 지금 벌써 이미 다 지금 고객 인증 단계에 갔습니다. 그래서 창신 메모리하고 한국 업체하고 사이는 한 2세대에서 3세대, 그리고 1세대가 하나가 건너뛰는데 몇 년씩 걸려요. 이게 지금 전에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은 한 세대를 줄이는데도 삼성하고 SK도 상당히 시간을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고성능 서버용 D램은 고객 중심에 이제 중심을 확대하지만은 글로벌 시장에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HBM도 HBM3 양산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우리하고도 2세대 이상 차이가 나죠. HBM4, HBM4도 사실상 뭐 이거 뭐 HBM3도 아직 못 만드는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죠. 생산 설비를 보면 DUV입니다. DUV. 그리고 우리는 뭐 EUV하고 첨단 장비가 다 갖춰져 있는 거죠. CXMT가 이제 무서운 이유는 기술 격차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인 것은 아니에요. 기술이 뒤처져 있다 해도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 거대한 내수 시장, 공적적인 설비 증설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위협이 된다는 얘기죠. 고독 달팽이 결론입니다. 댓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곧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역전한다? 글쎄요. 그래서 모든 업종에서 뭐 이렇게 IT나 이런 데서 저급한 것들은 중국이 이제 차지하는 거고, 더 이제 하이테크 쪽으로는 우리 삼성, SK 마이크론이 앞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 디램에서 쫓아오는 거 뭐 걱정은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그렇게 뭐 이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법령 디램의 기술력, HBM 수율, 첨단 패키징, 글로벌 고객 인증이 이제 종합하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의 우위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위협은 어느 날 갑자기 기술이 역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먼저 자국 시장에서 한국산 범용 디램을 밀어내겠죠. 점점. 그리고 늘어난 생산 능력을 해서 해외 시장 물량까지 쓸어내면서 디램 가격과 수익성을 흔들겠죠. 그리고 앞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중국이 언제 한국을 추월할까?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CXMT 물량이 어느 시장부터 한국 기업의 수익성을 잠식할까? 저급한 것은 벌써 다 넘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고독 달팽이 판단으로 28년에도 첨단 HBM 주도권, 첨단 메모리 주도권은 한국이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범용 DDR5, DDR6도 지금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PC용 DRAM 시장에서는 CXMT가 가격 질서를 흔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삼성이 했던 무슨 뭐 이렇게 그 치킨 게임 이런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 메모리 강자 빅4로 올랐을 가능성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OLED 뭐 이런 LCD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배터리 같은 거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 이제 반도체 시장도 그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뭐 틀림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